체질별로 나누게 되면 태음인들은 이제 다분히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.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대사관으로 흡수된 당을 이제 처리하지 못해서 이제 대사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많고 살도 빨리 찌기 때문에 이것을 당 대신에 그 단백질로 된 대사 위주로 바꿔주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이제 태음인한테는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사율에 있어서도 훨씬 그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. 보면 그 소양인에 관계되는 경우는 소양인은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보통은 잘 먹는 소양인들이 이제 살이 잘 찌게 되는데, 잘 먹는 소양인들이 보면은 이제 맵고 자극적인 것을 많이 먹거나 이제 그 높아진 식욕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이나 뭐 단 거 아무거나 이렇게 많이 먹음으로써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제한해야 됩니다. 많이 제한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피곤할 때도 많이 먹기 때문에 소양인들이 저녁에 많이 먹거나 이런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됩니다. 저녁에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뭘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이제 저녁을 적당하게 먹고 일찍 자는 습관으로 해가지고 밤에 뭘 과식을 하거나 이런 걸 좀 안 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태양인 같은 경우는 다분히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필히 해줘야 됩니다.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못하면 태양인들은 이제 중독적인 것들, 뭐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, 약물성으로 맞지 않는 약물을 많이 복용하거나 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이제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를 잘 봐가지고 이제 되도록 우리 가공식품 종류를 좀 많이 안 먹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. 소민들은 보면은 보통은 그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이제 고칼로리 음식만 많이 먹는 경우가 이제 살이 찌게 되는데, 소민들은 원래도 소화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민들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침, 점심, 저녁 나누어서 꼭 식사하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음식 습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은 이제 훨씬 바람직하게 이제 그 살찌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각 체질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일정한 이제 식욕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필요하겠죠. 근데 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체질별로 다 다른 약재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체질별로 그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까 소양인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항진되어 있는 식욕 같은 것들, 보통은 자극적인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식욕이 항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신경계에 작용해서 식욕이 많이 항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해서 식욕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배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 많이 먹는 거에 비하면 배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질별로 배설이 잘 되도록 하는 약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체질별로 좀 많이 상이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이제 처방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체질별로 다른 약재들을 구성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체질별로 상이하죠.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 체질에 대사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동일한 음식을 조금 먹더라도 그게 배가 이제 고프지 않고 그 다음에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다. 에너지화 시킬 수 있으니까 충분히 흡수하고 에너지화 시키고 이제 내가 생활을 원활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어느 정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고 기운이 나지도 않고 잘 흡수가 되도 않으니까 그게 힘들게 되는 거죠, 보면. 그래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이제 맞도록 이제 어느 정도 양을 이제 티칭해 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보통 비만 환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물론 뭐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
사람마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누구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별로 안 찌는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 별로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런 체질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내 체질을 아는 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. 체질을 알면은 거기에 맞는 그 훨씬 편하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질을 꼭 알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. 그 체질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. 일반인이 자기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,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이제 자기 체질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 체질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 들겠습니다. 체질을 알고 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내 이제 먹는 거나 그다음에 생활의 법도라든가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옛날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살을 좀 뺄 수 있고요. 그리고 요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그 체질을 알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한방에서 비만은 이제 체질적인 대사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반드시 이 대사장애는 나중에 내 몸에 다른 어떤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고 내 몸이 더 이상 이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꼭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고 이제 다시 원래 정상적인 이제 대사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꼭 체질도 파악을 하시고 내한테 알맞은 생활의 어떤 방법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꼭 병원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이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